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수가 존 스몰츠였고 지금은 맥스 슈어저를 가장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타자 두 명은 레리 워커와 스칸 롤렌이었습니다. 워커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스칸 롤렌입니다. 롤렌은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역대 가장 완벽한 3루수 중 한 명이었는데요. 8개의 골드글러브는 16개인 브룩스 로빈슨과 10개인 마이크 슈미트에 이은 3루수 역대 3위입니다. 물론 7시즌 만에 7개를 따낸 아레나도가 롤렌을 역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3루수로 기록한 10번의 20홈런 시즌은 14번의 에디 매튜스, 13번의 마이크 슈미트, 12번의 치퍼 존스와 에드리안 벨트레, 11번의 론 산토와 그렉 네틀스에 이어 3루수 역대 7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동시대 명예전당 3루수인 치퍼 존스, 그리고 명예전당을 예약한 에드리안 벨트레와 비교하면 조정 득점 생산력은 치퍼 존스가 141, 스칸 롤렌이 122, 벨트레가 115로 공격력은 존스, 롤렌, 벨트레 순이고 수비는 물론 골드글러브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롤렌이 8개, 벨트레가 5개, 존스가 0개로 롤렌, 벨트레, 치퍼 존스 순입니다. 물론 롤렌은 누적 성적 면에서 치퍼 존스와 벨트레에게 크게 밀립니다. 하지만 제가 롤렌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중 가장 열정적인 플레이를 함은 물론 홈런을 때린 후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던 모습이었습니다. 루키 때 홈런을 때리고 빨리 달리던 선수들도 베테랑이 되면 자연스럽게 타구를 감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롤렌은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리그에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선수로 남았습니다. 롤렌은 1975년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교사 부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형과 누나도 부모님을 따라 교편을 잡게 됩니다. 롤렌이 가장 좋아하는 팀은 아지 스미스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은 신시내티 레즈였습니다. 롤렌은 훗날 이 두 팀에서 모두 뛰게 됩니다. 롤렌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나온 1993년 드래프트의 주인공은 1순위 선수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였는데요. 토리 헌터, 크리스 카펜터, 빌리 와그너, 데릭 리도 1993년 드래프트 선수들입니다. 원래 롤렌은 1라운드권 선수였지만 뛰어난 포인트 가드였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농구를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2라운드에서 지명해 많은 계약금으로 유니폼을 입히게 됩니다. 1997년 롤렌은 타율 2할 8푼 3리, 21홈런 92타점으로 내셔널리그의 만장일치 신인왕이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도 만장일치 신인왕이 나오는데요. 보스턴의 노마 가르시아파라였습니다. 이듬해 롤렌은 첫 골드글러브를 따내는데요. 롤렌이 실패한 루키 골드글러브는 2013년 아레나도가 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골드글러브 수상에 성공한 루키 3루수는 딱 2명, 아레나도와 1957년 보스턴 프랭크 말존인데요. 아레나도는 데뷔 시즌부터 7년 연속 수상에 성공함으로써 내셔널리그와 내야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야수와 아메리칸 리그 최고 기록은 스즈키 이치로가 가지고 있는 데뷔 후 10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입니다. 1997년 롤렌이 22살의 나이로 개막전 3루수를 맞자 필라델피아는 발칵 뒤집힙니다. 팀 역대 최고의 선수인 마이크 슈미트와 똑같은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롤렌은 베테랑스 스타디움의 낡은 인조잔디 때문에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필라델피아는 새 구장 개장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롤렌을 위해 인조잔디를 걷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만 18년을 뛰고 은퇴한 슈미트와 달리 롤렌은 필라델피아를 떠나게 됩니다. 롤렌이 필라델피아에게 실망한 건 2000 시즌 중반 에이스인 커트 실링을 애리조나로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부임한 개성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레리 보아 감독과도 잘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2001 시즌이 끝난 후 필라델피아는 롤렌에게 7년 9천만 달러를 제안하는데요. 롤렌이 거절하자 10년 2억 5,200만 달러의 에이로드, 10년 1억 8,900만 달러의 데릭 지터, 8년 1억 6천만 달러의 매니 라미레스에 이어 당시 역대 4위에 해당되는 10년 1억 4천만 달러로 높이는데요. 놀랍게도 롤렌은 이 제안마저 거절합니다. 롤렌은 필라델피아가 자기에게 돈을 이렇게 퍼주고 나서 팀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롤렌을 포기하게 된 필라델피아는 결국 롤렌을 트레이드하기로 했고
평소부터 롤렌의 꿈을 알고 있었던 세인트 루이스가 문의를 하는데요. 필라델피아가 달라고 한 선수는 놀랍게도 2001년 37홈런 130타점을 기록하고 신인왕이 된 엘버트 푸올스였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필라델피아는 결국 2002년 시즌 중반 푸올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플라시도 폴랑코와 좌완 버드 스미스, 불펜 투수인 마이크 팀린을 받는 것으로 롤렌을 세인트 루이스로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롤렌에게 주려고 했던 돈으로 바비 아브레우를 잡고 짐 토미를 영입합니다. 세인트 루이스로 건너간 롤렌은 필라델피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돈보다 5천만 달러가 적은 7년 9천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필라델피아 팬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그나마 필라델피아 팬들은 1997년 전체 2순위 지명을 거절하고 이듬해 5순위로 세인트 루이스에 입단한 J.D. 드류에게는 건전지까지 집어던진 반면 필라델피아에게 해준 게 많은 롤렌에게는 야유로 끝내주고 맙니다. 2002년 세인트 루이스 유니폼을 입은 롤렌은 처음 나간 포스트 시즌에서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을 만났는데요. 1차전에서 랜디 존슨을 상대로 트런 홈런, 2차전에서 실링을 상대로 3타석 3출루에 대활약을 하던 중 손목 부상을 당합니다. 롤렌이 빠지게 된 세인트 루이스는 결국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2004년 세인트 루이스는 최강 타선을 구축합니다. 시즌 중반 레리 워커를 영입함으로써 1번 토니 오맥, 2번 레리 워커, 3번 푸올스, 4번 스칸 롤렌과 5번 짐 에드먼즈, 6번 에드가 렌테리아, 7번 레지 샌더스로 이어지는 살인 타선이었는데요. 푸올스가 46홈런 123타점, 롤렌이 34홈런 124타점, 에드먼즈가 42홈런 111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루이스는 리버스 스윕으로 올라온 보스턴과의 월드 시리즈에서 4연패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허무한 패배에는 롤렌의 부진도 결정적이었습니다. 1997년 22세 시즌부터 2004년 29세 시즌까지 연평균 28홈런 102타점 그리고 6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롤렌은 말 그대로 거칠 게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2005년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땅볼을 때린 후 1루로 뛰던 중 다저스 1루수 최희석과 충돌하면서 어깨를 크게 다친 거였는데요. 꽤나 심각했던 이때 부상으로 롤렌은 어깨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됩니다. 당시 최희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자 롤렌은 최희석과 나는 모두 경기에 열중했을 뿐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롤렌이 부상에서 돌아온 2006년 세인트 루이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2004년 월드시리즈에서 15타수 무안타였던 롤렌도 19타수 8안타, 4장타의 맹타를 휘두르지만 MVP는 데이빗 엑스타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롤렌의 세인트 루이스 생활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푸올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 분위기에 맞서 타고난 방골인 롤렌이 반기를 든 거였습니다. 롤렌은 연습 배팅 순서, 상품 판매 수입 등에서 번번이 푸올스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요. 이때 라루사 감독은 푸올스의 편을 들게 됩니다. 결국 세인트 루이스는 롤렌을 필두로 월트 자케티 단장을 지지하는 백인 선수들과 푸올스를 필두로 라루사 감독을 지지하는 히스패닉 선수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롤렌이 팀을 떠나게 됩니다. 자케티 역시 실각하게 되는데요. 자케티는 구단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명한 스카우팅 디렉터의 반발에 팀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자케티가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던 스카우팅 디렉터는 휴스턴으로 건너가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지만 더러운 행동을 했음이 밝혀지게 된 제프 루나우였습니다. 토론토로 가서 방황하던 롤렌을 다시 불러온 사람은 자케티였는데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쫓겨난 후 신시내티의 단장이 된 자케티는 롤렌을 신시내티로 데려왔고 2010년 35살의 롤렌은 7번째 올스타와 8번째 골드글러브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2010년 롤렌은 더스티 베이커 감독으로부터 다음날 경기를 쉬라는 통보를 받는데요. 상대 선발이 로이 할러데이임을 확인한 롤렌은 베이커 감독을 찾아가 자기가 경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쉬면 미겔 카이로가 나서야 했는데 카이로는 앞선 선발 출장 때도 에이스 투수인 그레인키를 상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롤렌은 감독에게 내일은 내가 나설 테니 카이로는 더 쉬운 날 내보내라는 말을 합니다. 신시내티에는 그런 롤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이 보토였습니다. 신시내티에서의 3년간 롤렌은 보토에게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토드 프레이저에게는 개인적으로 3루 수비 맹훈련을 시키는데요. 롤렌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2년 신시내티는 빅레드 머신 시대 이후 최고 기록인 97승을 올리게 됩니다. 롤렌은 3루수 역대 10위에 해당되는 70.1의 승리 기여도로 은퇴하는데요.
이는 명예전당 3루수 15명의 평균 기록인 68.4보다 근소하게 좋은 기록입니다. 롤렌의 통산 OPS 0.855는 치포 존스의 0.930에 미치지 못하지만 벨트레의 0.819보다 좋은데요. 또한 골드글러브 숫자가 5개인 벨트레보다 3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벨트레가 3166안타 477홈런인 반면 롤렌은 2077안타 316홈런으로 누적 기록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투표에서 35.3%를 얻은 롤렌은 7번째 또는 그 이후의 투표를 통해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롤렌이 필라델피아에 남았으면 어땠을까요? 필라델피아는 토미를 영입하지 않았을 테고 2008년 33살의 롤렌은 롤린스, 어틀리, 하워드와 월드시리즈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겁니다. 어쩌면 마이크 슈미트처럼 필라델피아에서 은퇴했을지도 모르죠. 롤렌이 폴스에 이어 2인자가 되는 것에 만족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세인트루이스에서 은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이섭과의 충돌이 없었다면 롤렌은 다른 커리어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롤렌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 중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올드스쿨을 대표하는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주입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